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10월 11일 월요일 연휴 마지막 날 인사드립니다. 어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출이 됐습니다. 일단 선출이 됐습니다. 아직 끝나도 끝난 게 아닙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후보 교체론이 슬슬 고개를 들고 있고 그 전 단계로 이낙연 2위 주자, 이낙연 전 대표, 이낙연 후보 쪽에서 경선 불복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나왔냐 하면은, 자, 첫 번째는 어제 가반수를 얻어서 이재명 후보가 가반수를 약간 아슬아슬하게 특거했죠. 그렇게 바로 본선에 진출을 했습니다. 결선 투표 없이. 원래 가반수가 안 되면 결선 투표를 하죠. 1, 2위가 투표를 하면은 2위 후보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3위 추미애, 4위 박용진 후보의 표를 올 수 있기 때문에, 또 뭐 상대편에게 갈 수도 있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선 투표로 가면은 이낙연 후보가 또 역전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었는데, 일단 결선 투표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 가반수를 약간 넘겼는데 그 전에 사퇴한 두 후보가 있었죠. 정세균 후보와 이 김두관 후보, 이 두 후보가 받은 표를 무효표로 처리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그런데 이것이 무효표가 아니고 전체 이 투표수, 그러니까 이 안에 분모로 들어갔으면은 이재명이 어제 가반수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결선 투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새로 만든 이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만든 특별 규칙에서 그런 기권표는 무효표로 하기로 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뭐 규칙대로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논리적으로 그게 맞지 않다는 것이 이낙연 후보 쪽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당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고, 이낙연 후보는 경선에 승복하지 않겠다. 이런, 완전히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경선 결과에 승복하겠느냐고 물었을 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경선 불복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 상황이 되고 있고, 특히 이렇게 된 것은 어제 마지막 3차 슈퍼위크죠. 일반 국민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투표를 했을 때 압도적으로 이낙연 후보가 이겨버렸습니다. 어제 서울 지역의 당원 투표에서는 여전히 이재명 후보가 가반수를 차지를 했지만, 당원이 아니고 당심이 아니고 민심, 일반 국민들이 신청을 한 거죠. 신청을 한 선거인단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압도적으로 마지막에 이겨버렸기 때문에, 자, 이것은 그렇다면은 대장동 민심이 이재명에게서 등을 돌리는 것 아니냐. 그러면은 이낙연이나 또 다른 많은 민주당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본선에 나가서 본선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중도층이 다 떨어져 나가면은 민주당 지지자 아무리 뭉쳐도 결집을 해도 민주당 지지자만으로는 당선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 때문에 후보 교체론까지 지금 이어질 수 있는 그열이 지금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가령 오늘 조선일보 일면 톱 보시면은 좀 이게 상징적입니다. 한쪽 일면 톱 기사는 여당 후보로 이재명이 당선이 됐고, 그래서 부동산 대개혁할 것이다. 이렇게 일성을 올렸는데, 그 옆에 사이드 기사 보시면은 이재명 의혹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천하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도 5, 6명 고위직에게 인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200억, 300억 써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만배, 하천대유의 김만배 씨가 또 정영학 씨 녹취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본인도 이렇게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놓고 이 녹취록에서는 그 부분은 빼고 김만배, 내가 한 이야기만 다 검찰에 제공을 했다. 그래서 일종의 날조된 것이다. 이렇게 또 하는데, 어쨌든 이 김만배, 유동규, 요 윗선에 이재명 지사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국민경선에서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죠. 자, 50.29%입니다. 50.29% 얻어서 특거리 가반을 해서 결선 투표 없이 본선행을 확정을 했는데, 이낙연 쪽에서는 무효표 2를 제기하고 있다. 이겁니다. 서울 지역 경선에서는, 그러니까 어제 당원들이 참여한 서울 경선에서는 51.45%, 그래도 계속 가반을 얻었는데, 자, 그래서 2위 이낙연 전 대표를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이낙연 36.5인데, 그런데
전국의 일반 국민과 당원, 국민뿐이 아니고 당원도 같이 있죠. 그 권리당원이 아니고 일반 국민과 당원 24만 8천 명이 참여한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예상과 달리 자 이낙연이 62.37%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28.3%에 그쳤습니다. 거의 뭐 더블 스코어를 훨씬 넘죠. 자, 그래서 이 대장동 게이트 이후에 진행된 마지막 투표에서 당심은 변화가 미미했다. 서울시 그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권리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여기서는 변화가 별로 없고 오히려 결집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민심, 이 일반 국민과 당원, 일반 당원이 참여한 이 민심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상당히 대역전극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 전에 쭉 이겨놨기 때문에 이재명이 50.29%로 턱걸이 가반으로 결선 투표 없이 본선에 일단 직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락연설에서 대장동 이익과 관련해서 개발 이익을 전액 환수해 부당한 불로소득이 소수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근절하겠다. 당선되면 부동산 대개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그 옆에 기사 보시는 것처럼 또 다른 언론도 많습니다. 계속 그 유동학, 김만배, 정영학 이런 이름들이 계속 나오면서 몸통을 향해서 점차 좁혀져가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것을 두고 이낙연 캠프의 설훈 선대위원장은 구속될지도 모른다. 이재명이 같은 당에서 그런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이죠. 자, 어제 그래서 마지막 투표 결과 결국은 대장동과 관련해서 당심은 여전히 위기의식을 느껴서 이재명에게 집결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대장동 민심은 이재명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음이 수치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재명에게는 후보로 됐지만은 상당히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자, 본선 경쟁력 저하로 이렇게 평가가 된다면은 또 향후 지지율이 이렇게 되면 또 떨어지겠죠. 자, 여기 민심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여론조사 업체에서 실시하는 대선 후보 지지도 적합도 조사에서 그 지지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심지어 구속 이야기까지 뭐 당내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이 구속되거나 지지율이 급락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어차피 후보 교체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낙연 후보가 횡간의 읽기에 따라서는 후보 교체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그런 연설까지 있었습니다. 어제 마지막 연설에서. 자, 거기다 그 전 단계로 지금 경선 불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경선이 끝났는데 경선에 우리가 경선 받아들일 수 없다. 결과를 이 이야기죠. 자, 조선일보 그 삼면기사 보시면 3차 선거인단 선거에서 이낙연 62, 이재명 28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보시면은 경선 승복하느냐 질문에 이낙연 묵묵부답, 좀 더 생각을 해보겠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어제 상당히 이 마지막 3차 슈퍼위커에서 파란 같은 그런 결과가 파란이 일어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주 전에 2차 선거인단 결과와 정반대가 나왔고 그러니까 대장동 일주 사이에 대장동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막 쏟아졌죠. 이 대장동 쇼크가 뒤늦게 반영된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낙연 지지자 150명이 송영길 사퇴하라 당사 앞에서 한밤 시위를 벌였습니다. 어제 한밤에 시위를 벌였습니다. 왜 당대표를 사퇴하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 규칙을 잘못 적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낙연 쪽에서는 당 선관위가 중도 사퇴한 후보자 정세균, 김두관의 득표를 무효 처리하지 않았다면 결선 투표가 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최종 50.29%를 받았는데 정세균 전 총리 사퇴하기 전에 받았던 23,731표, 김두관 받았던 4,411표, 이 득표가 무효 처리가 안 됐으면은 이재명의 득표율은 49.32%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선 투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결선 투표하면은 역전의 기회를 잡을 수가 있죠. 대장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막 공격을 하면은. 그러니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측면도 있는 겁니다. 처음에 그 경선 규칙을 만들 때 이것을 그냥 간과했던 그런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선에 승복하느냐 거듭된 질문에도 이낙연 묵묵부답을 했고 마음이 정리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캠프에서는 이의제기를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당 선관위에 공식 제출하겠다. 이래서 지금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무효표가 왜 논란이 되냐 하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령 A 후보가 100명 중에 100명이 이제 투표를 했는데 그 중에서 50명을 선택을 받았습니다. 유효 투표를 받은 것이죠. 그러면 득표율이 50%가 되는 것이죠. 50%가 되는데 B 후보가 이 100명 중에 한 10명의 투표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 B 후보의 유효 투표수는 그러니까 득표율은 10%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뭐 그대로죠. 그런데 B 후보가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사퇴를 하면은 지금 민주당 규정대로 하면은 민주당 방식대로 하면은 100명이 아니고 90명만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50표를 받은 A 후보는 90명 중에서 50표를 받았기 때문에 득표율이 확 올라가죠. 55.55%로 올라가 버립니다. 자, 이런 상황 때문에 이재명이 이 방식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과반수가 넘었다는 것이고, 이낙연 후보 쪽에서는 사퇴를 해도 그 사람 표만 무효로 만들어야지, 지금 설명드린 이대로면 B 후보 10명, B 후보가 받은 것만 무효로 만들어야지, 거기서 10명을 빼버리면은 모집단인 분모가 흔들리면 안 된다. 자, 서로 논쟁이 붙이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한국일보도 아슬아슬했던 50.29%, 이낙연 측 무효표 처리 부당, 그리고 사실상 경선 불복에 나섰다. 이 기사가 한국일보는 일면 톱을 했습니다. 당내 선관위 득표율 집계 방식을 문제 삼아서 사실상 경선 불복을 선언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또 다른 상처를 안겼다. 그런데 상처만 안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또 행정소송 같은 것도 지금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 민주당 안에서 후보 교체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자, 일단 이재명은 어쨌든 여당 후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당 국민의힘은 4강이 가려졌죠. 4강이 압축이 돼서 연휴 동안 투표활동을 벌였는데, 핵심은 누가 이재명의 맞수가 될 것인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7번의 권역별 토론회, 또 3번의 맞수 토론회가 있는데 아마 맞수 토론회에서 상당히 여론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금요일 날 1위, 2위 후보 윤석열과 홍준표와 윤석열이 맞짱 토론을 벌입니다. 자, 참 볼만한 장면이 연출될 것 같은데 거기서 좀 기로가 갈리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지금 연휴 기간 동안 일단 표박 가례를 했습니다. 4명의 후보들. 국민일보 보시면은 누가 등번호 2번 달까? 당원 표심, TV 토론회가 주요 승부처다. 자, 3위로 확정된 건 아니죠.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 외에도 유승민, 원희룡이 있지만 일단 두 사람의 맞수 토론, 금요일에 맞수 토론, 그리고 두 사람의 행보, 두 사람이 워낙 또 날석에 설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이 언론들을 맞추는 것이죠. 이 사진 보시면은 윤석열 전 총장이 순복음 교회 대성전에서 예배 시작 전에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고 있는 사진, 하나는 이 홍준표 후보가 경주를 방문한 사진입니다. 양쪽이 취약점을 연휴 동안 공략한 것이죠. 아시다시피 이 윤석열 후보는 일종의 무속 프레임에 휘말렸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보는 그런 장면을 연출을 한 것이고, 홍준표 후보는 경북 지역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경북을 방문을 한 그런 어제 일정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빅2 윤석열, 홍준표 최대 승부처는 두 가지죠.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맞짱 토론, 맞수 토론, 두 사람의 실력이 나올 겁니다. 두 사람이 직접 맞짱 토론은 처음이죠. 4명 토론도 아직 안 했습니다. 오늘 저희 호남에서부터 권역별 합동 토론이 시작이 됐는데, 호남은 역선택이 나오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되고 있죠. 이번에 신규 당원에 한 23만 명이 들어갔는데 그중에서 한 1만 명이 호남에서 국민의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홍준표에 대해서 역선택 논란이 있는 그 지역에서 호남에서 오늘 첫 번째
건의별 토론회가 열리고 금요일에는 이 맞짱 토론이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성부처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제 설명드린 대로 신규 가입한 책임당원 23만 명, 이 중에서 20, 30, 40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40몇 %가 대구 몰려왔는데 전체 23만 명 중에서 11만 정도죠. 그렇게 몰려왔는데 특히 20대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취약한 지대입니다. 어떤 여론조사 보면은 거의 뭐 10배, 홍준표와 10배 가까이 차이 나는 한 3% 윤석열이 받고 거의 뭐 30%를 20대만 가지고 그런 그 여론조사도 나오기 때문에 윤석열로서는 20대 공략에 지금 사활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은 지금 기싸움을 팽팽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한겨레 보시면은 윤석열, 우린 깐부, 경쟁은 좀 품위있게 하자. 홍준표, 난 팩토로만 공격한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홍준표가 윤석열 후보의 부친 집을 김만배 씨의 누나가 사고 이랬다고 해서 하천 대유에서 경제적 공동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재명과 윤석열을 싸잡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이 윤석열 후보가 우리는 깐부 아니냐. 좀 뭐 홍선배님 이렇게 하면서 검사 선배죠. 깐부라는 것이 그 오징어 게임에서 나오는 깐부 같은 편. 같은 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같은 편인데 좀 경쟁 품위 있게 합시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나는 팩트로만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또 반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윤석열, 홍준표, 또 뭐 유승민, 원희룡도 있지만은 이 두 사람이 앞으로 남은 4주 동안의 본 경선 기간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거기에 따라서 이재명과 상대할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지는데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줘도 상대가 이재명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11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